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노브 튜닝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노브가 많거든요.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매번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게 맞는지, 시마노 거가 맞느냐, 다이와 거가 맞느냐 문의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고객분은 잘못 사서 안 맞는다고 저한테 가져와서 이거 조금 해둘라 했는데 사이즈가 틀린 걸 구매하셔가지고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좀 설명 좀 드리려고요. 노브는 시마노냐 다이와냐 호환이 되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 사이즈를 노브 핸들 이게 규격 사이즈마다 틀린데 30mm, 33mm, 35mm, 이거 38mm, 41mm, 45mm 각각 깊이가 틀리고 안에 내부 내경이 다릅니다. 자, 내경 외경이 다른데 내경이 이게 노브에 보면 요 외경 사이즈가 첫째 맞아줘야 됩니다. 무엇하고 외경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는 부싱이라든지 와샤 그리고 볼 베어링 크기가 달라지겠죠. 외경.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샤프트. 이 샤프트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샤프트가 우리 저처럼 이렇게 이게 액티브 캐스트 핸들인데 이렇게 이렇게 고정형 샤프트는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핸들 손잡이에 기존 볼트 보면 볼트가 되어 있어가 분리가 되는 핸들이 이거 손잡이가 있습니다. 시마노와 다이와 중에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분리를 하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노브를 구매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걸 구매하느냐, 달려있던 그 핸들 달려있던 이 샤프트의 외경을 먼저 파괴 됩니다. 이게 몇 미리짜리인지 외경 지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되는 이렇게 이 핸들이 일자형 핸들이나 이런 작은 거 사이즈들은 41mm 이하는 보통 샤프트가 7mm 정도 되거든요. 7mm 됩니다. 근데 간혹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샤프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몇몇 시마노나 다이와 중에 몇몇은 이 샤프트 외경이 8mm짜리가 있습니다. 8mm짜리 7mm짜리 안 맞겠죠. 이런 것들은 안 맞습니다. 8mm를 요것도 지금 요게 8mm짜리거든요. 안 들어가잖아요. 맞죠? 안 들어가잖아요. 8mm짜리는 안 맞죠.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7mm짜리 샤프트가 외경이 지름이 7mm, 8mm로 두 가지로 나누신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7mm짜리를 많이 씁니다. 작은 거 3000번, 2000번 이런 7mm짜리 많이 씁니다. 스프링 릴은 대부분 7mm짜리가 호환이 되는데 간혹 베이트 릴은 좀 8mm짜리가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게 내경, 샤프트의 내경 1순위죠. 샤프트 먼저 기존 달려있으면 이렇게 하고, 아니고 기존이 아니고 만약에 잠깐만요, 이건 제가 가지고 다루는데 만약에 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분리가 돼야 되는 볼트가 아니고 리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걸 풀었을 때, 요걸 풀었을 때 기존에 달려있던 게 아니라 볼트가 없이 이런 식으로 리벳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볼트가 있으면 풀어 가지고 기존 샤프트를 이용하면 되고, 이거 고정된 핸들은 여기에 드릴로 뚫어서 분리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샤프트를 꽂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이런 거는 사이즈를 잘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액티브 캐스트 하나를 이불로 투닝을 안 하고 놔뒀습니다. 보여드리려고요. 보여드리려고 놔두고 있어. 액티브 캐스트는 맞네. 한 가지 설명을 또 안 드렸네. 샤프트가 기존에 달려 있는 거는 이거 샤프트만 보면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샤프트를 꽂으려고 하면 요 뒤쪽 사이즈도 같이 봐야 됩니다. 뒤쪽 사이즈가 요 풀고, 요 뒤쪽 지름도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 이쪽에 구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새로운 샤프트를 못 꼽죠. 분해를 아무리 했어도. 근데 일반적으로 샤프트가 여러 종류 있거든요. 저는 샤프트를 많이 튜닝을 하니까 제가 샤프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뒤쪽 부분이 다 다릅니다. 사이즈가 같은, 앞에는 9mm 짜리인데 뒷부분은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길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길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어떤 거는 앞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 방법 따라 틀린데 크게 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게 하다 보면 되고, 요번에 튜닝할 거는 이거 45mm 액티브 캐스트야. 우리가 주로 많이 다는 3000번에는 이렇게 30mm 짜리 많이 다는데 사이즈가 다르죠. 30mm, 45mm.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5000번 원투릴에 6000번 다는 거 41, 이거 39mm, 40mm 정도 될 겁니다. 크기가 다르죠. 왜 그러냐면 대형릴에는 기본적으로 45mm 정말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튜닝 하는 거 보시죠. 요거 두 개는 액티브 캐스트 논드랙이라죠. 논드랙, 드랙 안 되는 에어 액티브 캐스트 그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맞아요. 액티브 캐스트인데 세 개 다 액티브 캐스트 핸들인데 색깔이 다르게 재고가 없어가지고 골고루 해드리려고 그냥 45mm 짜리를 이렇게 분리하면 이 통 안에 이렇게 샤프트 세트가 있습니다. 세트가. 자, 제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도 좀 당기고. 작업을 해볼게요. 본드하고 이건 뭐냐, 록타이드 나사 본드입니다. 나사 본드. 제가 이걸 가져온, 저는 튜닝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먼저 이렇게 세트를 꺼내 보면 세트 구성이 사이즈가 다르죠. 볼 베어링 사이즈가. 워셔하고 부싱은 다 똑같아요. 사이즈는 워셔하고 부싱하고 이렇게 사이즈 같은 걸로 제가 구분해 놓을게요. 그리고 볼트 두 개. 첫째 분이 이 워셔 타입은 앞에 없죠. 볼트가 길죠. 볼트로 쪼는 타입입니다. 워셔가 여러 종류 있는데 크게 떨어져서 파손만 안 당하면 부서지진 않아요. 핸들 돌리다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이쪽 피스는 이제 반대쪽 피스. 자, 여기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좀 크죠? 요게 안에 내경은 요거 아까 말씀드렸지 8이잖아요. 8인데 여기 내경이 조금 더 크고 이건 작고, 요게 8, 요게 아마 8이 들어가죠. 외경이 이게 아마 9 정도 될 겁니다. 8, 9, 9, 8. 요거는 한 10 정도, 10mm. 외경이 좀 더 큽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게 들어가느냐, 이 구성품 잘 보니 한 번씩 이게 베어링 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고 드리긴 드렸는데, 자, 제가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거를 할 때 볼트를 먼저 꼽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본드를 나사 본드를 해가 직접 바르거든요. 나사 본드. 나사 본드가 없으시면 그냥 일반 우리 순간 접착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오공 본드 하셔도 됩니다. 이거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돌려 가지고, 거꾸로 꼽았다. 설명하다 보니까 거꾸로 꼽은 거 아닌가? 거꾸로 꼽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싹 쪼은 다음에 이렇게 벤치로 잡고, 이게 일자 드라이버로 꽉 저어줍니다. 꽉 저어주고 나서 이게 본드 주변에 흩어진 본드는 닦고, 이게 안에 나사 본드는 24시간 지나면 꽉 굳어버립니다. 안 빠집니다. 어차피 뺄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꼽을 때가 뭐가 다르냐면, 이 45mm짜리 대형 릴 같은 경우에, 노브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내외경이 각기 전부 다 다르다고, 다른 게 많다고. 이 길이도 틀려가지고 폭도 틀리다고. 왜 저기 하냐면, 이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안에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 이게 작은 거는 쑥 들어갑니다. 안에 작은 거는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 칸이 남죠. 요 위에 큰 거를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45mm짜리 노브예요. 그러면 자, 꼽을 때 어떻게 하느냐, 큰 거 먼저 넣어야겠죠. 큰 거 넣고, 다음에 여기서 베어링만 두 개 넣으면 안 되고요. 그냥 부싱을 하나 넣으세요. 부싱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조립해가지고 보면 유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보고, 적당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도 똑같아요. 밑에하고. 그 다음에 작은 베어링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부싱을 하나 넣고, 그리고 안에 밀어주면 공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베어링은 아니고 동으로 된 그 베어링 크기의 부싱이거든요. 동부싱인데 위에서 이거는 잡아줍니다. 밑에하고 똑같이, 반대편하고 똑같이 큰 게 들어가지고 이게 없으면 잡아주지를 못해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사로 꼽으셔가지고,
돌려주면 유격이 있는 거 확인해. 유격이 있죠. 유격이 보이죠. 제가 유격은 이게 이제 와샤로 유격을 조정합니다. 요 유격을 조정할 때 이거는 작은 것들하고 다르게 작은 거 다른 노브는 요 위에다 유격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큰 쪽으로 위아래를 조정하기 때문에 큰 쪽으로 여기 아까 하나 끼어져 있던 워셔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례대로 또 넣으면 되는데 이제 저는 구리스를 좀 바르려고 합니다. 구리스를 어떻게 바르느냐, 자 하나씩 이제 넣고 구리스는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구리스를 조금 여기 조금 짜가지고요. 이쪽 가위를 발라줍니다. 안쪽에 하고 골고루. 그리고 조금 더 짜가지고 조금 하면 됩니다. 안에다가 또 됐죠? 점도가 낮은 구리스 해야 됩니다. 점도가 센 구리스를 하면 나중에 구리스도 수분이 떨어지면 딱딱하게 굳으면 핸들이 뻑뻑해집니다. 점도가 낮은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조립을 하고 와셔 넣고 부식 넣고 다음에 베어링 작은 거 넣고 그 다음에 큰 부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잡아주고 마무리입니다. 이제 마무리. 이렇게 줘가지고 잘 들어가죠. 유격이 없죠. 유격이 없이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꽉 조아 버릴게요. 안 뺄 거니까 꽉 조으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뚜껑을 닫을 때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뚜껑을 그냥 닫으면 사용하다 보면 이게 나사 형식으로 돼서 풀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방지하는 거는 50 본드, 이 50 본드를 나사선에 살짝만 그냥 좀 한 면만 묻히면 돼요. 많이 묻힐 필요는 없습니다. 빠지지 말려고 하는 이유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본드를 묻히고 그 다음에 쪼으면 완성. 자, 액티브 캐스트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잡으면 멋지겠죠. 대형 핸들에 잡으면 아마 직접 경험해 보시면 다를 겁니다. 얼마나 이게 편한지. 지금 제가 재고가 없어서 그런데 재고 들어오면 구매하셔가지고 직접 튜닝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핸들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이분처럼, 이분 5개 튜닝 했거든요. 5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 택배비는 하셔야 됩니다. 연락주세요.